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중국, 베트남 또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면서 돈 벌었다는 분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전 세계에서 돈을 다 벌어들이는데 왜 그 세 군데 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못 벌까요?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엔 1990년대 중반부터 수교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 또는 개인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을 차리고 또는 사업을 하고 또는 뭐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민 가서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커다랗게 공장을 차려놨다가 그냥 모든 거 거기다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하고 관련해서 뭐 외국 대기업들도 진출했다가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나온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보면 중국 시장 진출에 왜 실패했는가 하고 뭐 실패 요인 이런 게 무슨 무역협회나 또는 경제단체 또는 경제학자들이 쓴 그 논문들이, 보고서나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현지화에 실패했다 또는 뭐 현지 국민 정서를 판단하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 가장 그 수입을 많이 올린 기업이 화장품 회사일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이죠. 거기도 최근 한 5년 동안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뻔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인 거를 까먹고 거기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990년대 중반서부터 뭐 베트남으로 진출하겠다, 중국에 진출하겠다라는 제 주변에 지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말렸습니다. 야, 거기 가지 말아라.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지인 같은 경우는 중국 헤이룽성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 가가지고 몇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철수해 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최근, 그러니까 한 8월서부터 9월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 창업주죠. 마윈이 알리바바 회장직에서 물러났죠. 그러면서 뭐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뭐 그런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라는 기업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텐센트는 주가 총액 기준으로 중국 1위 기업입니다. 그 위챗페이를 하고 있죠. 이 회원이 12억 명입니다. 근데 이 텐센트도 뭐 독점이다 해가지고 지금 그 중국 당국이 규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텐센트 회장도 야, 이러다가 나도 알리바바 마윈 회장 꼴이 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바짝 긴장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공산당을 굉장히 찬양하면서 공유 상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엔트그룹, 이건 작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의 이제 금융회사라고 보면 되죠. 그 알리페이를 이제 가지고 있죠. 이걸 뉴욕 그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그러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금지시켰죠.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규제를 가하고 하니까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주가가 폭락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예,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압력을 통해 가지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전부는 아니지만 국가가 그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합니다. 중국에서 국가가 그 기업
주식을 인수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공산당이 장악력을 갖게 됐다 그 말이죠. 최근에 중국이 내세우는 건 몇 년 전서부터 국진민퇴,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은 퇴출시키고 전부 다 국영화 시키겠다 그겁니다. 이건 구호입니다. 구호. 그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를 그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킨 게 민간 기업들인데 이건 이제 국진, 국영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공유 상생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 쓰자 이 얘기죠. 또 바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중국의 영화배우, 뭐 영화배우이자 가수이자 또 뭐 기업가이자 짜오웨이죠. 짜오웨이는 여러분들 누굽니까? 이 왼쪽 사진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적벽 대전에 나온 거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으로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을 겁니다. 소림 축구에서 그 거지 소녀로 나오는데 아주 무공이 대단한 소녀였죠. 이걸로 유명한데 짜오웨이가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식도 하고 뭐 하면서 자산이 1조 원 이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짜오웨이를 비판하면서 짜오웨이가 출연했던 작품을 인터넷에서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우리한테 비교적 최근도 아니지만 꽤 한 10년도 넘었지만은 알려진 거는 그 황제의 딸이죠. 거기 주인공으로 나와서 알려졌는데 그것도 인터넷에서 삭제돼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둘러싸고 무슨 뭐 짜오웨이가 상해파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 그래서 지금 당국의 미움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무튼 마음만 먹으면은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프랑스로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연금 상태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짜오웨이뿐 아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판빈빙,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뭐 중국 최고의 미녀다 라고 하는데 판빈빙도 당했죠. 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판빙빙도 81년생이니까 벌써 나이가 들었네요. 판빙빙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아파트 150채를 팔아가지고서는 뭐 벌금을 냈다 하면서 결국은 지금도 뭐 활약을 조금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이 된 겁니다. 다음 차례는 뭐 이연걸이다. 이연걸도 재산이 꽤 많은데 이연걸은 왜 미운 털이 박혔느냐? 이연걸이 중국 국적 아닙니까? 그러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 이연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는 중국이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이 부실하다. 난 너무 실망했다. 해가지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결국은 다음 이연걸이 당할 거다. 반면 성룡은 얕습니다. 성룡은 공산당을 굉장히 찬양하죠. 성룡은 이제 홍콩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적에도 물론 무슨 뭐 홍콩 민주화 시위를 비난하진 않았지만은 중국은 하나다 하면서 중국 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중국 사람들끼리 그렇다고 치고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드 사태 기억이 나죠. 사드 사태에서 소위 이제 사드 보복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봤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철수하죠. 요 왼쪽 사진을 보면은 롯데마트 뭐 이런 걸 가서 중국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판도 다 띄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 소주도, 한국 거라고 다 꺼내서 박살을 내버리고, 결국은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한 손실이 5조 원 정도 났다고 하는데, 그 기회비용까지 합치면은 더 큰 손실이 났겠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면세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면세점이 텅텅 비었죠. 특히 인삼 판매 점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1990년대 중반서부터 베트남에도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죠. 야, 우리가 파병을 해가지고 싸운 나라인데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 통이 크다. 우리 투자를 받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베트남에 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거기서 돈 벌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보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큰 투자를 베트남에 했는데, 재밌는 거는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무지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보고 그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그러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술 이전을 해도 그 공장 하나 차리려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기 때문에 자기네 공장 차리지도 못해요. 기술 이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산도 못하겠다면서. 그리고 좀 조그만 사업을 하다 좀 잘 될 것 같으면은 꼭 보복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베트남 당국이 너 뭐뭐를 위법했으니까 너 깜빵 갈래 아니면 손 털고 나갈래 해서 빈털터리로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입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게 개성공단 모습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입주해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2016년인가 이제 폐쇄를 했죠. 그래서 다시 재개하자 하자가, 북한 당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남북 연락소 사무실까지도 아주 폭파시켜버리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개 남북 경역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폐쇄되고 나서 손실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상해 주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대개 경협 자금 받고 또 대출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지었는데 결국은 공장 및 설비 시설을 거기다 그대로 놓고 나왔죠. 그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 설비는 북한 당국이 다 떼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추산하는 걸로는 한 5천억 원어치 설비를 그대로 손해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개성공단에 가서 사업을 하면, 장사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면 왜 돈을 벌지 못할까요? 돈을 못 벌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국가는 무산자 계급 사회 또는 무계급 사회 또는 단일 계급 사회입니다. 거기서 단일 계급은 뭡니까? 프롤레타리아죠. 그래서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 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당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즉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일당 독재 국가인데 희한하게도 일당 독재라는 과두제가 되면은 꼭 1인 독재가 돼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 중국을 지배하는 다른 군소정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액세서리에 불과하고요. 중국 공산당, 베트남은 베트남 공산당, 북한은 조선노동당, 이런 일당 독재죠.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당이라고 이름을 집권당을 붙이는데 왜 조선은 북한은 조선노동당으로 했느냐? 요것도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것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조선공산당이라고 안 했는지. 중국 공산당은 모택동이가 지배를 했죠. 그러다가 문화혁명이 끝나고 모택동이 사망하고 이게 1인 독재가 되면 큰일 난다 해서 등소평이 그걸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지금 1인 지배 체제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일당 독재 1인 지배. 이 독재 체제는 일당이건 1인이건 이건 통치 엘리트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를 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 과거 소련도 그렇고 그 위성국이었던 동구권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거기가 통치 엘리트와 일반 인민들 사이에 그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부패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에서는 그 통치 엘리트가 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서 핵심은 뭐냐? 프롤레타리아 단일 계급 사회에서 시장 경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시장 경제를 시행하면은 부와 소득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평등을 지향하는 단일 그 계급 사회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돈을 과도하게 버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게 사회주의 국가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 자국민도 돈을 그렇게, 마윈 너 돈 너무 많아, 텐센트 너 돈 너무 많이 벌었어, 주식 내놔, 각종 이유를 대가지고 그러는데 외국인 돈 벌어가는 걸 어떻게 눈뜨고 보겠어요? 그래서 무계급 사회, 단일 계급 사회에서 시장 경제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걸 형용의 모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는 도그마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의 명령이다. 인민의 이름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면은 여기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민, 당은 뭡니까?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호하는 기구죠. 그러면 여기서 왜 그래요? 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모든 인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기업이건 개인이건 다 인민의 이름으로, 당의 명령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도 뺏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꼭 지금 예를 든 중국, 베트남,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중앙아시아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도 비슷합니다. 이런 나라는 부패가 심하고 언제든지 그 계약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앙아시아 하면 이제 키르기스탄, 무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에 유명한데 거기 가서 돈 벌었다는 사람 봤어요? 저는 제 아는 지인 하나가 거기서 10년 넘게, 우즈베키스탄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다가 손 털고 나온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야, 그거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랬느냐? 그때 속사정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돌아와 가지고서는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그거 뭡니까? 급습한다 그러죠. 뭐 불법이 있나 없나. 하룻밤에 4번 나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4번이나 나오냐 했더니,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파출소에서 한번 나와서 돈 주고 보내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1시간 있다가 경찰서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또 돈 주고 보냈더니 이번엔 경찰청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돈 주고 보내고, 이런 거를 한 달에도 수차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장사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나라들은 이제 보안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제 그 수호기관, 권력기관, 거기서도 나오고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나와서 돈을 뜯어 가더라 이겁니다. 이건 뭐 북한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부패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원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도그마 자체가 당의 명령하고 국민의 이름이에요. 여기다가는 토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 가가지고 또는 그런 지역에 가서 돈 벌겠다고 기업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나 원리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투자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사탕 발림을 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익을 보고 나가는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국민들한테도 그러는데 외국인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 세 나라가 좀 이상합니다. 중국, 베트남, 북한이 좀 이상해요. 중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친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좀 그 안 좋은 또는 비판적인 기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이 이제 그 쇄국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더 큰일이죠. 거기 투자했던 거 못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 특히 현지에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과도한 기대도 하지 말고 그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좀 연착륙을 하면서 우리가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원칙인데 저는 무슨 깡다구를 가지고 중국, 베트남 또 특히 개성공단에다가 공장을 막 세웠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중국, 베트남 또는 개성공단 가서 뭐 먹고 사는 건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기대했던 큰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